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운데 어린이 주일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행사를 대체하거나 직접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어린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인들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돌아보게 됐다면서 교회가 시민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평가를 받지 않아 내년도 입학 정원의 10%를 줄여야 하는 총신대학교가 진통 끝에 입학 정원을 27명 감축했습니다. 당초 폐과가 결정됐던 중독재활 상담학과는 3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탐구한 책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CBS 뉴스입니다. 어제는 어린이 주일이었는데요. 예년에는 교회에서 각종 행사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어린이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교회들을 취재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생님의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덩달아 선생님들의 눈과 손도 바빠집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매해 어린이 주일이면 각종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일 수 없게 되자 온라인으로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끝난 뒤 어린이날을 주제로 사행시를 짓고 이를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내면 선물을 주는 방식입니다. 어린이날 나에게 가장 링기 있는 선물은 바로 이거 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주는 모든 것.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과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문 손잡이에 선물을 걸어놓는 방식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성만교회, 매 어린이날 즈음이면 부천 운동장을 빌려 대형 행사를 치러왔지만 올해는 부득이하게 취소했습니다. 성만교회는 그 대신 중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퀴즈를 마친 학생들에게 치킨과 아이스크림 등 각종 선물을 전달하며 현장 예배로 2달 이상 보지 못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랜 겁니다. 보이는 라디오 라이브 성경 퀴즈 2탄. 성경 문제 풀고 선물 받자. 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분명 아쉬움은 있습니다. 매해 어린이날 주간에 열렸던 거의 모든 행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를 일부 시작했지만 주일학교는 여전히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다리는 교역자와 교사들의 마음도 애틋하기만 합니다. 특히 어린이날이면 어린이 주일 행사도 있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진행을 못하니까 오늘 어린이날이어서 더 우리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집에만 있기에 너무 아이들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교회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이 돼서 애들이 함께 다시금 기쁘게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역자와 교사들은 하루빨리 아이들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코로나19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인들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돌아보게 됐다며 교회가 시민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와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장기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교인들은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과 성도 간 교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가정 예배 등을 통해 건물 중심적인 교회관에서 벗어나 성도의 모임이란 교회의 본질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변하면서 뭔가 공동체에 대한 중요도가 각자가 느끼는 그 중요도가 굉장히
되게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을 각자가 한 번쯤은 다 했었던 것 같고 긍정적으로는 조금 더 서로 애틋해지는 게 있는 것 같고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찰도 이뤄졌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도 현장 예배를 진행하며 시민사회와 마찰을 일으켰고 실제로 교회 내 집단 감염이 일어나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인들은 교회 공동체와 일반 사회가 분리돼 있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공존 공생의 관계란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접하며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좀 여러 기여나 발제를 할 때마다 여러 이제 모습이나 그런 게 좀 많이 드러났는데 세대가 점점 가면서 흐릿해지다가 이런 시기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회에 이렇게 나타난다. 교인들은 교회가 사회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보여주길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 밖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했다며 피조 세계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기복적인 모습들 그리고 나의 경제적인 안정성들 이런 부분들만 고민을 했고 또 그렇게 기도들을 많이 해왔지만 또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 기도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은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돕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 주길 바랬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이 이웃에도 이렇게 사랑이 같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너무 끼리끼리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또 배타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벗어나서 이제 이 이웃을 향해서 저희들 나아가야지만 그분들을 이제 품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역 상권 살리기 운동과 미자립 교회 지원 활동 등 교회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난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평가를 받지 않아 내년도 입학 정원의 10%를 줄여야 하는 총신대학교가 진통 끝에 입학 정원을 27명 감축했습니다. 당초 폐과가 결정됐던 중독 재활 상담학과는 3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학 정원 감축안을 놓고 한 달여 동안 진통을 거듭한 총신대학교가 입학 정원 334명 가운데 27명을 줄이기로 한 감축안을 확정했습니다. 총신대 구조조정위원회가 지난 3월 30일 정원 감축안을 발표했지만 감축안이 학과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내 진통이 계속돼 왔습니다. 중독 재활상담학과의 경우 사실상 폐과를 결정해 학내 갈등이 심화됐고 경론 끝에 지난 10일 대학평위원회에서 정원 감축안이 부결되면서 구조조정위원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교육부가 정한 정원 감축안 제출 기한이 4월 30일까지여서 추가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총신대는 정의영 부총장을 임시 구조조정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학과별 소통에 나서 빠르게 정원 감축안을 확정했습니다. 입학 정원 감축안을 살펴보면 올해 하반기 교원 양성기관 평가를 앞둔 사범계열 4개 학과를 제외한 5개 학과에서 27명의 정원을 줄였습니다. 신학과는 12명, 아동학과 2명, 사회복지학과 3명, 교회음악과 7명, 폐과가 결정됐던 중독재활상담학과는 3명을 감축했습니다. 정원 감축안을 통과시킨 대학평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학내 구성원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차 정원 감축안은 1차 정원 감축안 때보다 학생, 교수, 직원들과 더 많은 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총신대학교가 향후 다른 사안에 대해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도 학내 구성원들과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50만 원씩 지급해왔지만 올해부터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200만 원을, 셋째와 넷째 아이는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출산 장려금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탐구한 책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 존 파이퍼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 탐구한 책을 펴냈습니다. 책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와 소망을 가지고 바이러스에 대처해야 할지 제시합니다. 책의 일부에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시는가에 대해 답하고 2부에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 답합니다. 정교회 신학자 알렉산더 슈메만이 저술한 주기도문 해설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원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파됐던 강연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체로 쓰였습니다. 저자는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왜곡되고 타락한 종교 문제를 비롯해 참된 복음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등에 대해 탁월한 통찰을 선보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구약 성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한 책 7문장으로 읽는 구약입니다. 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창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로 출애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은 이와 같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7구절을 선택해 구약 전체의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소개합니다. 7문장으로 읽는 신약도 함께 출간됐습니다. 미국 켈빈 신학교 게리 버지 교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로 성취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책은 성취와 하나님 나라 외에도 십자가와 은혜, 언약과 성령, 완성을 나타내는 7가지 성경 구절로 신약성경의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고 문동환 목사의 일주기 추모 예배가 지난 2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고 문익환 목사의 동생이기도 한 문동환 목사는 지난해 3월 9일 소천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추모 예배가 연기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육순종 총회장은 설교에서 코로나19의 위기로 문명의 전환점에 선 우리에게 문동환 목사의 발자취는 더욱 소중하다며 문 목사가 남긴 삶과 가르침을 이정표로 삼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총신문학회가 주최한 시낭송회와 예장통합교단사나 전남 동부지역 노회들의 정기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장합동총회 총신문학회가 시낭송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총신문학회 회원들 단합뿐 아니라 더욱더 하나 기쁘게 하는 그런 가치관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이 시낭송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총신문학회 회장 배인수 목사는 시문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낭송회에선 배인수 목사의 어쩌다가와 오정호 목사의 고등어의 세계화 등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지은 시들과 성서나 동물, 꽃 등 창조의 세계를 주제로 지어진 시들이 소개됐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순천노회와 순천남노회, 여수노회의 봄정기회가 일제히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2주 늦게 개최된 이번 봄정기회는 발열검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노회들은 정기회에서 새로운 총대를 선출하고 교회 회복과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